네, 뉴스라인 초대석 오늘은요. 6주년 생일 잔치와 이전 기념식을 한 금천교육복지센터 유경숙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려볼까요? 어느새 봄이 왔나 싶었는데 네. 여름이 벌써 오는 듯해서 이번에 건강을 좀 많이들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요즘 네. 날씨 정말 좋죠? 네네. 네. 자, 벌써 그 6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생일 네. 축하드리고요. 또 이번에는 독산 3동 꿈꾸는 나무에서 또 시흥 5동 어울샘 2층으로 이전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네. 6년 동안 한 곳에서 있다가 이전을 하셨잖아요. 네. 예, 느낌은 또 어떠신지. 예. 제 인생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6년 동안 한 곳에서 일을 한 기억이 네. 처음이라 조금 감회가 새롭고요. 네. 금천교육복지센터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네네. 좀 길 수 있어요. 네, 이게 서울시 교육청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한 축이거든요. 네. 한 축이고 또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산하리 문화학교가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네네. 교육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입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많으실 텐데 네네.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소개도 좀 같이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는 정의로운 차등이라는 어떤 그런 곳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걸음이 느린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태가 있었고요. 근데 요즘엔 저희가 드는 거는 교육 불평등 그리고 교육 소외.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좀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대부분 뭐 서울에 이 센터가 있으니까 뭐 사업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통합 사례 관리라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멘토링 사업, 동그라미 프로젝트 사업, 그다음 별별 프로젝트, 그다음 뭐 공동 사업, 연계 사업, 네트워크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네. 되어 있어요. 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지금 교육복지센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교육복지라는 것들이 어떤 범위를 또 포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대충 알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교육복지 저도 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대부분 복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다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죠. 맞는데 이제 교육이 들어가니까 그 교육 부분에서 아이들 놓치는 부분들을 뭔가 저희가 마을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로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교 내에서 이 아이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면 조금 더 좀 어릴 때부터라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래서 교육복지 그리고 교육 소외, 교육 불평등에서 오는 아이들이 이게 의외로 많이 있는 거죠. 여기 부모의 뭐 잘못된 뭐 양육 태도일 수도 있고 부모의 어떤 다른 생각들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자꾸 뒤처지고 그게 뭐 자기의 뭐 개인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가장 경제적,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남들과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채워보자. 그런 의미에서의 교육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복지가 그러면은 이제 뭐 지원 대상이 상당히 뭐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건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혜택 받고 있는 인원들은 꽤 많이 있나요? 어떠세요? 인원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와 주로 사업을 하죠. 그럼 학교에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소외된 사각지대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도 안 들고 여기도 들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그 발굴을 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학업 부적응, 학교 부적응에서 오는 아이들의 어려움을 정서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방향. 그래서 폭이 조금 다른 데보다 좀 넓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로 학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찾아가는 뭐 이런 프로그램인가요? 네, 저희가 금천구 관내 33개 학교 유치원 빼고 33개 학교를 교육복지센터로 전체 커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인력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를 저희가 한 선생님당 5개 학교씩 맡아서 매주 한 학교에 하루 5개 학교니까 하루에 한 학교 가면 주 1회 있는 학교를 방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교에 계시는 그 교육복지 부장님과 함께 그 교육복지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강사도 연계를 하고 네. 그다음 프로그램 모니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 혹시 더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같이 네네. 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딱 맞춰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초창기에 저희가 처음 13년에 일할 때는 학교에서 너무 생소한 거예요. 외부인이 들어와서 자기네를 돕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문 좀 박대? 뭐 약간 그런 것도 느꼈는데 그리고 14년도에 이제 교육청의 지원하에 이제 교육청 담당자라 학교를 다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과 상담하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되게 거부적이셨던 부분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저희 센터뿐 아니라 모든 센터 선생님들이 노력하셨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반겨주시고 네네. 우리 학교 지정가라는 어떤 그런 호칭까지 써주시고 방문증도 만들어주시고 이름도 만들어주시고 교사분들한테 다 소개도 해서 혹시 학급에서 어려운 아이가 그렇죠. 있으면 네네. 우리 선생님한테 꼭 의뢰를 하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좀 협조적이 되었어요. 그동안 또 많이 노력한 결과물이기도 네네. 하고요. 또 주변에 있지만 사실 내가 잘 몰라서 또 소외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면에서도 뭐 예. 아직도 학교 네. 선생님도 잘 모르세요. 교육복지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학교에 너무 많은 사업들이 그렇죠. 뭐 지자체에서도 들어오고 교육청에 네네. 들어오고 또 본청에서도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많은 센터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다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일단 뭐 학생들이니까 이왕이면 교육복지의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알려져서 좀 그렇죠. 가능하면 그런 혜택들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래서 학급 선생님은 그냥 난 올해 1학년만 마치면 돼. 1년만 지나면 돼. 이 의미지만 이 아이는 우리 지역에서 그렇죠. 10년을 계속. 살지 20년을 네. 살지 30년을 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빨리라도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좋은데 네. 그 부분이 좀 잘 안 될 때 되게 속상하거든요. 네. 아까 그 학교에 이렇게 네. 파견돼 있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센터 네. 말고 그게 그 지역사회 전문가? 뭐 네, 지역사회 네. 교육 전문가인데 요즘은 네. 그냥 지역사회 전문가 이렇게 부르고 더 줄여서는 지정가라고 네네. 용어를 쓰고 그 있어요. 배치되는 학교는 그러면은 금천구에 몇 개의 학교에 지금 배치되어 있나요? 금천구에 16개 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9개, 네. 중학교 7개 학교에는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교육복지실까지 다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 어려울 때 그 교육복지를 와서 쉬었다 하기도 언제든지 하고 예, 예, 상담도 활용하시고. 하기도 그럼 하고 그 학교가 그 지정가 네. 선생님이 없는 학교가 일반 학교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네. 그럼 거기를 좀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계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센터는 우선적으로 일반 학교를 음.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저희 센터가 지역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인적 자원 풀을 관리를 해서 학교에 적절하게 연계를 해주는 거죠. 그 주변 또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 벌써 6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6년 동안 그 교육복지 일을 하시면서 뭐 여러 사례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어려운 상황,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 예, 그런 네.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6년 처음에 만났던 아이들이 중2 예. 제일 어려웠던 사례였고 그 녀석들이 지금도 이제 뭐 나아지지는 않았겠죠. 근데 성인이 됐고 네. 21살, 21살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제 만났던 사례들은 다 가슴이 아픈데 그렇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예,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 안타깝죠. 예. 예, 처음에는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막 뛰어들었는데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네. 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떤 노력이보다는 예. 그 한 사람이 한 친구씩만 만나만 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제가 처음에 센터 일을 하면서 1년 뒤에 들었던 생각은 한 아이당 마을의 공간이든 사람이든 누군가 한 명씩은 꼭 이렇게 만나게 해줘서 네. 얘가 나 아니어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아이들을 매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주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뭔가
아이들도 그렇고 또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는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그 음. 가정 상황을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행정의 일로서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럼 그냥 통보 정도로만 보내세요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이거를 빨리 지역 사회랑 논의를 하면 네, 네. 좀 정리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꼭 행정적인 것뿐만이 네. 아니라 주변에서의 어떤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주변에 옆집의 엄마라도 네, 네. 얘가 학교를 안 간다고 저희 센터에 제보를 해주신다던가 음. 그렇게 해주시면 뭔가 좀 풀리는데 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지금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옆집의 아이가 1년째 학교를 안 가고 있어. 근데 학교에서는 통보만 보내죠. 보내세요. 주민센터에서 보내세요. 아니면 뭐 처벌됩니다. 뭐 이런 식이지. 네, 네. 딱 찾아가서 뭐 이렇게 엄마를 만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아이는 그냥 1년째 집에 있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네. 아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지 좀 지역 사회에서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될 거는 같아요. 네. 아까 그 얘기할 때 어른으로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가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사실 그래도 가장 그 앞에서 지금 이런 그런 아이들의 문제, 그 주변 문제들을 어떻게든 뭐 지역사회 연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네. 그런 한계를 느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한계의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 좀 어떤 건지 좀 그게 궁금해요. 한계 핵심은 부모가 전혀 이제 호응이나 협조가 없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부모님이 협조가 네, 되어야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부모자. 그러니까 그 부모님 설득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대부분 관에서는 그냥 뭐 몇 번 나갔는데 부모 동의 없었다. 뭐 이러면 끝나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는. 저희라기보다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불시에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문 앞에 기다렸다가도 만나기도 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문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뭔가 이렇게 해결점들이 보이는데 그냥 어머니가 차단을 해버리면 아이는 보이는데 뭔가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대부분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뭐 자기가 그냥 학습을 시키는 거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하는 건가 아니면 방치의 개념도 크고요.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본인이 계속 뭔가 받았는데 네. 마땅치 않았던 거죠. 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준다 저기서 준다. 사람은 막 찾아와. 끊임없이 찾아오면 자기 얘기는 늘 해야 되고. 근데 주는 거는 결국 뭐 생필품 주거나 쌀 주거나 이 부분인 거죠. 근본적인 지원. 예, 이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찍고 우리 이거 했어라는 어떤 그런 실적 위주의 일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한 아이를 설득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6개월 이상이 걸려요. 아, 근데 그 6개월을 행정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용 대비 아이들 몇 명을 했냐야. 몇 명을 몇 가정을 지원했냐라는 어떤 실적이 우선이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진 않거든요. 너무 보여지기 식의 그런 네, 행정이라서 좀 문제들이 많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 한 아이를 6개월 동안 붙잡고 있기는 그렇죠. 웬만한 너무 부모님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났던 사례가 아무런 전화번호가 없어요.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없으니까 저는 가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퇴근길에 가서 쪽지 써놓고 오고 출근길에 가서 쪽지 써놓고 오고 그러다 연락이 와서 갔는데 그 어머니랑 이제 만나고 있는데 옆방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고 있었는데 그 집은 저는 온통 방이 곰팡이 투성이었거든요. 근데 쟤 왜 학교 안 가요? 보니까 그때가 제가 6월에 만났으니까 처음 13년에 개소하고 6월이었는데 걔는 3월에 이미 고등학교 배치를 그러니까 요 전환기 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는 졸업했잖아요. 네.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얘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뭐 지원이나 이런 게 없어. 전혀 그렇죠. 그럼 얘가 학교를 안 가면 끝이 돼 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얘는 3월에 아마 몇 번 나가고는 학교를 안 가고 그렇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네. 아기도 낳았어요. 벌써 예. 아기가 벌써 14년에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벌써 몇 살일까요? 6살 됐나?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뭐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또 잘된 사례들도 참 많잖아요. 네. 예. 처음에 이 친구 아기가 정말 6개월 걸렸어요. 이 친구 그 대안학교까지 연계하는 거기 검정고시 때문에 6개월이 걸려서 뭔가 이제 숨통이 트였을 때 아예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아, 네. 겨울이었고 몸이 왜소했기 때문에 전혀 저는 몰랐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시점에 이미 이제 주수가 꽤 됐었고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이 아기의 아빠 네. 아빠 친구도 만나보고 이제 시어머니라고 하죠 지금은 네. 시어머니도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막 논의했을 때 어머니가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이 친구는 그 집으로 갔거든요. 아. 17살에 그리고 낳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을에서 결혼식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그 그런 희망을 것도 계속 갖고 있어서 괜찮겠는데요. 예. 어머님도 얼마 전에 뵀었거든요. 우연히 계속 네네. 감자탕 집에서 그래서 결혼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제 애들도 컸으니까 그랬더니 시켜야죠 말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하마터면 그 네, 대학교식 그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와서 사례를 좀 발표한 게 봤을 때는 사실 그때 7년간 방치됐던 아이가 네. 있었죠. 지금 성인이 됐었는데 그 사례도 사실 보면서 그러니까 센터가 네. 13년에 딱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다 해결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다 센터로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의 하나이가.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초등 4학년 초까지 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만난 시점이 18이었으니까 한 8년, 7년을 그냥 방치되어 있던 거죠. 근데 분명히 그 친구는 동네에서 돌아다녔을 거고 어른들을 보였을 텐데 아무도 그 친구를 제보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되게 많이 느끼고 지금 성년이 돼서 대학 졸업까지 다 했고 취업을 나갔는데 그 8년의 어떤 공백기,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 어려움 때문에 직장 생활 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또 하마터면에 와서 보조교사로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 사례 같은 경우도 정말 저희가 만났을 때 너무 심각했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이 친구랑 개입됐던 기관들을 다 모으는 거였어요. 다 모았더니 7, 8개가 돼요. 이미 계속 시도를 했던 그렇죠. 거죠. 예, 예. 시도는 했는데 아무도 왜냐하면 행정은 1년 6개월, 2년이면 바뀌잖아요. 담당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또 담당 선생님이 아주 긴밀하게 그렇게 논의했고 보호자 찾아서 보호자 설득하여 뭐 어머니 입원시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집 환경 개선 다 하고 네네. 그리고 아이 대안학교 연결하고 그러면서 아이 검정고시 다 패스하고 대학 진학 네. 이렇게까지 해서 한 아이를 좀 마을에서 키운 거죠. 좋은 사례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신문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어떤 뭐 행정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는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뭐 힘들긴 하겠지만은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일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꺼내만 주면 좋겠어요. 꺼내만. 저 집에 저런 친구가 있어. 주변에 관심이 정말 네. 또 절실한 부분이기도 예, 예. 하네요. 그냥 모른 채 아니고 네. 내가 없으면 돼. 아니면 나 1년만 재보면 되니까 난 졸업만 시키면 돼. 아, 이 생각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까 그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요 어머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왔다가 가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몇 번 반복되면 네. 또 이제 뭐 사진 찍고 가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네. 그래도 아싸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줍지 않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그냥 이런 게 있으면은 자기가 접근하기는 보다 이렇게 센터나 이렇게 연계해서 네, 네. 약간 체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도 뭐 구에서 나라에서 하는 어떤 그런 복지면 사람이 금방금방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나 이 사람한테 조금 마음 붙이고 조금 정 붙이면 하면 네. 말도 없이 어. 다른 사람이 오는 거죠. 네. 너무 나는 저는 너무 감정이 상할 것 같아요. 내 얘기 이 사람한테 다 했는데. 그렇지. 요즘 뭐 통통나래단이나 이런 분들 사실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 대상이지만 그리고 그런 분들도 방문 간호사분들도 사실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접 면대면으로 네, 네. 이렇게 사실 그게 가장 크게는 뭐 사람 마음을 터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마음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이제 소외감을 없애는 건데 그런 측면도 사실 적용되겠네. 방금 말씀하신 네, 것들이. 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자치구에서 중심적으로 보는 기구가 있다면 그 전담 기구만은 사람이 좀 바뀌지 않고 네. 좀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관에서 못하면 이런 저희 같은 민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좀 네.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사람이 바뀌는 일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또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조금 이제 시작할 만하면은 바뀌는 것보다는 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누군가가 관리해 줄 수 있고 그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엊그제 듭니다. 만난 친구 얘기가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네. 제보로 들어왔던 사례예요. 이 공부방 선생님이 이 친구의 친구를 보니까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분명히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럼 혼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미성년이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통해서 초등학교 지정과를 통해서 저한테 다시 지정과가 저한테 문의가 와서 네. 왜냐하면 여긴 초등학교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보육원으로 가야 되나요? 이런 얘기해서 아니 18살에 보육원에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이름만 알면 일단 좀 조회는 되니까 어디에 사는지 이름만 듣고 그 동의를 구해서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요 동은 아니었고 그럼 경계가 있는 지역이니까 옆동으로 했더니 옆동에 나왔었어 아이가. 근데 일단 담당자분들은 정말 행정적으로 일을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뭐 사망신고 하시면 되죠. 뭐 그 사망신고를 누가 하나요? 아이가 혼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긴급하게 해서 이제 그 선생님 동의하에 아이 전화번호 받고 아이한테 혹시 내가 지금 가도 되겠니라고 했을 때 오케이 받아서 집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어요. 집을 좀 보고 싶어서. 근데 아이가 집이 너무 더러워서. 네, 저희 나 하나 몸 누일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상상은 되죠. 어떤 상황일 거라는 거를.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아이를 만나고 만나는 중에 또 그 친구를 같이 만났어요. 어떻게 버스 정류장에서. 그래서 둘이 너무 친한 친구 한 살 때부터 예, 친했던 친구라 얘기 같이 해도 돼. 그래서 이제 같이 했더니 이 두 친구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상담 받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9살 때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 네. 그러니까 얘 상담시키는 거예요. 치료. 뭔가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만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내가 좀 산만해 보이니까 뭐 ADHD 뭐 이렇게 해서 또 약도 먹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녁에 신경이 쓰니까 혹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볼 생각은 없어. 절대 안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런데 절대 안 가요. 이러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아팠어요. 기억들이 있었나?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래도 살펴보니 이제 같이 왔던 친구의 어머니가 옆에서 좀 도움을 주고 계시고 네. 보니까 이 친구의 이모와 외삼촌이 계셨고 그분들이 이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 정리나 뭐 그런 쪽은 행정적인 부분은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이모가 어떻게 뭐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등록을 해놓으면 아이는 그 집에 살 수 있으니 네. 그렇게 하고 옆집 아줌마들이 좀 돌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고 오면서 저는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상담 받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네네.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공부는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멘토링 연계하고 네. 요리하는 활동이 좀 있어서 그거 같이 해보지 않겠니? 했더니 이제 오케이를 좀 받아서 그 부분 같이 해서 좀 그걸 통해서 아이 졸업할 때까지라도 조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또 사례들 많이 들어봤고요. 우리가 또 내가 직접 도와줄 수 없다라면은 뭐 이런 지원센터들도 있으니까 이런 곳에다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예, 이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요,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금천구 아이들은 어떤가요? 뭐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예. 이게 서울시 교육청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시에만 있을 거고. 네. 예. 근데 저희도 이걸 지금 확인 중에 있었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잘 알지 못하고. 아직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정보를 예산 때문에 확대 안 하는 건지. 예. 그래서 마침 제가 아는 친구가 이 친구랑이라는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라는 곳이 서울 지역에 4곳이 있어요. 그중에 영등포 있고 노원에 있고 그리고 하나는 저쪽인 것 같고 하나는 지금 신림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림에 이제 전화를 확인해 봤더니 금천구 혹시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등록해서 그 돈을 받을까요? 단체와 기관과 함께해서 공동 모금회에서 사업비를 받은 게 있는데 저희가 학교 부적응 아니면 정서적인 부적응
어떤 부적응으로 인해서 관계의 부적응이든 그런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중단을 했거나 학교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작은 대안학교, 대안교실을 좀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하마터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일기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수당 한 9명의 아이들로 한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어떤 시범적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올해 사업도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나눔을 또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도 또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또 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참여할 뭐 수 있는 것들이 방법, 있을까요? 뭐 멘토로 네. 참여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 공간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할 때는 저희가 주말도 상관없이 하거든요. 저녁 시간에도 그런 공간의 문제가 가장 커요. 아 공간. 왜냐하면 네. 유관기관 그 공공기관들은 6시면 다 문을 닫기 그렇죠. 때문에 이용할 네.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시는 공간 중에 뭐 조용하게 뭐 아이들 와서 뭐 1대1로 공부해도 된다.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간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셔도 좋고. 네. 여러 가지 또 참여 방법이 있으니까 네. 관심들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뭐 그리고 아니면 당부 인사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누군가에게 생각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아이들이 기억 속에 남는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너무 그 사람을 힘들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은 날 늘 지켜봐 줬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아니면 조금 선배들이 어떤 어려운 친구한테 그렇게 생각나는 한 사람으로서 자리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나 아까처럼 관심, 우리 집에 누가 있고 옆집에 누가 있어서 이 친구가 어려워. 그럼 어려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어딘가로 좀 제보나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마무리 인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금천교육복지센터 유경숙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